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제가 비공개, 급등 패스 비공개 라이브가 있어서, 오늘은 그 장마감을 갖다가 녹화로 대체한다는 점, 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바로, 장마감 정리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1% 하락한 227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78% 하락한 73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환율은 전일과 보합권에 있는 13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지금 올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한 8개월 동안 올려왔던 증시 상승분을 뭐 단 2개월 만에 다 이렇게 내려버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수가 바닥이 잡힐까 싶었는데 바닥을 잡지 못하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지지선을 갖다가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우리가 넓게 보더라도 2200포인트 더 길게 보면 2100포인트까지 지금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현금을 함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추세라고 하는 게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들의 이제 연결점, 이 지점을 갖다가 돌파할 때 비로소 이제 추세 돌파가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 바닥을 갖다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도 이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몇 거래일째 지켜주던 자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이제 10월 말일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말일에는 결산 전에 뭐 기관들이 매수세를 끌어올려서 그런 결산 때 표시되는 그런 수익률이 낮은 수익률을 갖다가 좀 커버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은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합쳐서 순매도 금액이 코스피 외국인이 3,249억, 코스닥이 1,514억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이 또 3,26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 더불어서 기관도 같이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 아니죠. 12월 2일 이때 이제 애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산안에 따라서 이제 국채를 갖다가 단기채로 발행을 할 거냐, 장기채로 발행할 거냐에 대한 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기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채 수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장기채의 가격은 하락할 거고 장기채의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장기채의 금리는 급등하고 또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이 더 강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IT 쪽이 그래도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뭐 다른 지수 대비든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중이라 오늘은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200불을 깨진 마당에 이 충격이 고스란히 한국 전기차 시장에도 그대로 온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반등했어야 됩니다. 지수가 밀리니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아래에서는 35만 6천 원 그리고 42만 8천 원 이 사이에서는 뭐 분할 매수를 갖다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여기도 동일하죠. SDI도 지금 자리를 갖다가 한 번에 복귀를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SDI 역시 여기 있는 38만 1천원과 그리고 48만 8천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2차 전지주의 약세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런 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큰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테슬라의 주가 급락 자체가 상징성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2차 전지 시장이 뭐 과포화 된다거나 2차 전지 수요가 예전만큼 강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도 약세를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여기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쪽은 쇼커버와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펀더 밸류 상승보다도 쇼커버로 인한 급등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적정 가치보다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에코프로도 섣불리 지금 건드리기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이 위에 있는 한 72만 원대에서 반등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조정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그냥 계속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에코프로 BM도 이와 더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NF, LNF가 참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랑 오를 때는 수급 다 뺏겨서 가지도 못하고 내릴 때는 그 친구 대장들 내린다고 같이 내리고 이게 제일 안 좋은 패턴인데 지금 LNF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LNF도 이 벗어나면 안 되는 자리를 갔다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15만 6,350원 네, 이 자리 이탈한 거 정말 좋지 않고요. 지금 8%대 하락도 오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게 지수 면에서도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고 반도체 안에서도 뭐 HPSP 이렇게 8%대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 반도체 쪽도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에 지수 반등 때 대장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반도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지수 조정 이후에도 반등이 나올 때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나 현대차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근데 이번이 피크아웃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죠. 결국은 이게 다 금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이런 소비재들, 그런 경기 민감과 관련된 사치품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비가 줄어들 걸로 시장에선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견인했던 것 같고, 오늘 블랙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에어부산만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했던 주요 키워드는 화장품, 그리고 서울 확장, 그리고 항공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한국 화장품법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또 근거리기도 하니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또 많이 놀러 와서 아무래도 소비를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소비 여력이 가장 높은 나라를 친다면 중국이 1등이고요. 2등이 동남아, 3등이 일본, 그리고 꼴등이 유럽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화장품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LG생명과 로레알이 내일부터 5% 안팎으로 화장품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게 미치는 나비 효과는 나머지 인디 브랜드들도 이걸 따라서 하나 둘씩 가격을 또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가격 인상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에어과 관련해서는 이제 OEM, ODM 업체들 그 뷰티스킨이 오늘 급등했고요. 그 외에 코스나인,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마녀공장 등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화장품들 중에 화장품 관련 섹터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유독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번 볼 수도 있겠죠. 뷰티스킨이 오늘 17%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어, 이평선의 추세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스킨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녀공장. 마녀공장도 지금 패턴식으로는 급등, 조정, 다시 급등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은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했던 이 자리, 이 구간대에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지만 여기를 그대로 돌파한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고 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쪽들 우리가 한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신규 상향주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클리오나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오늘 저항권에서 부딪혔네요. 클리오도 지금 좀 막혔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신규 상향주들이 더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패밀리, 한진뷰티, GNC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이 확실히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안에서 지금은 신규 상장주들을 조금 더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포 시민들과 그 김포 여기 시장까지 해서 지금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근데 전 일시적인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에서는 급등이 있었죠. 보면 코아스가 여당의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 추진에 본사 소재지가 김포인 사실에 부각됐다. 그래서 소재지가 김포에 있다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싶은데 근데 시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고 수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런 이슈가 부각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로 돈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걸 갖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떤 걸 갖다가 재물로 삼아서 주가를 부양시키려 하는 걸까? 광활 관련된 기업들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아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XINC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포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시적인 테마성이라서 저는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가봤자 한두 번 정도 더 시세를 낼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항공 쪽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또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이 화물 매각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물 사업부를 매각을 해야지 어, 그 EU에서 요구하는 이 시정 요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항공에서는 일단 최종 시정 조치안에서 보면 티웨이, 에어프레미아의 슬롯 이전 및 여객기 인력을 지원한다라는 거랑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화물 사업부를 함부로 매각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화물 사업 매각 시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와 노조 반발 등의 우려가 있다. 요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암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LCC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어, 이들의 그런 독점력이 낮아지면 그만큼을 LCC 업체들이 파고들 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LCC 기업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티웨이 항공이나 2% 상승했네요. 티웨이 항공 아니면 에어부산, 진에어 그리고
뭐 그 정도 있겠죠. 뭐 이런 친구들, 제주항공도 있는 이런 LCC들이 다 같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볼만한 거는 이 항공주들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이슈로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지켜보면서 볼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던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이번 주도 쉽지 않고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고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우리가 같이 이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또 좋은 시장이 올 때 함께 수익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장마감 정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